앞으로 금요일 날엔 수업을 잡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설명회는 금요일 날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하다가 끌려 나오는 상황이 돼서 지금 굉장히 숨이 찬데 제가 조금 목소리를 작게 할게요. 반갑습니다. 미래탐구 수학영역 고3 대표 강사 신기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이력을 갖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나왔고요. 여기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죠. 그다음 콜럽 연구기획실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콜럽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문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머님들한테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급하고 있는 학원들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나라 유명한 학원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이 사실 3월 모평이 어떤 문제는 어떻고 이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것보다는 이래서 나오신 거 아닐까요? 우리 애 어떡하죠? 이게 맞죠? 네. 3월 모평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3월 모평을 망쳤거나 아니면 잘 봤거나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가 훨씬 더 관심사가 이쪽에 쏠려 있으실 테니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미적을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라고 썼어요. 확통은 작년 수능 수준이라고 썼는데 이게 단순히 미적끼리만 비교한 게 아니라요. 미적 선택자들이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확통 선택자 입장에서 작년 수능 수준이다. 그리고 공통만 따졌을 때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왜 이러냐면요. 작년 수능이 공통이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쉽다 보니까 이번에 공통을 조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적 난이도 비슷하다고 했을 때 미적 선택자들은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느꼈을 거라라고 쓴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제가 여러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자들이 한 얘기들 다 보면 평이했다, 쉬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뭐랑 비교했죠? 작년 수능과 비교를 했죠. 어려웠다는 거예요. 작년 수능이라는 거는 1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이 보는 시험인데 이거는 그냥 겨울방학, 끼케봐야 겨울방학 한 2달? 이 정도 공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커트라인을 보게 되면 1컷이 70점대 후반 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미적 선택자는 확통은 80점대 초반 나오고 있고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항상 봐야 되는데 이게 평이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예요. 자, 미적과 확통 등급컷은 약 5점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미적이 그래서 유리한 거 아니냐, 미적이 5점 더 낮으니까 1등급 맞기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적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컷 차이는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자, 앞으로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적은 어렵게 낼 거예요. 수능 때도. 왜 그럴까요? N수생들 때문에. N수생들이 N수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의대죠. 근데 메디컬 가는 애들이 확통할 리도 없고 대부분 미적을 할 텐데 얘네들을 미적 쉽게 내면 변별력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미적은 앞으로도 어렵게 낼 거고요. 확통은 지금 2년 동안의 추세로 봐서는 쉽게 나올 겁니다. 네, 갑자기 이번 수능만 어렵게 낸다? 이건 조금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확통이 쉽게 나올 거라고 해서 제가 확통을 쉽게만 대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가 진짜 혹시라도 어렵게 내면 이제 욕먹을 수도 있고 차라리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봤는데 아씨 어렵게 공부했는데 쉽네 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쉽게 공부했는데 너무 어려웠어 라고 하면 망쳤다는 얘기니까. 네, 근데 이제 산모에 대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수능을 갖다 굉장히 많이 본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어머님도 그렇고 학원에서 그렇고 산모가 수능 성적이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항상 하는 소리고 제 예를 딱 들어드릴게요. 제가 3월 모의고사 고3 때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모의고사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다 3등급 나왔어요. 네, 1에서 갑자기 3으로 떨어졌고요. 9월 모의고사 3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능 때 몇 등급 찍었을까요? 수능 때는 또 1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3월에 1 나왔으니까 수능도 1이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죠. 중간에 그렇게 떨어진 게 있는데 그냥 제가 9월까지 6월, 9월 다 망치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한 결과겠죠.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제가 3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올라가길 바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등급에 연연하지 않는 게 정답이고요. 3월 모의고사 잘 봤으면 저처럼 방심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답이겠고요. 3월 모의고사 못 봤으면 약점 분석을 해야죠. 내가 여기서 틀렸으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보완을 해야겠구나. 이런 지표로 삼는 거고요. 3월 모의고사의 가장 큰 의미는 학생들의 기분을 결정한다입니다. 잘 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못 봤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3월 못 봤다고 갑자기 재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벌써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 수업 시간에 보는 그 시험을 갖다가 못 봐놓고 또 재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3월 모평을 보고 못 봤으면 네, 오죽하겠어요. 네. 하지만 학생들의 기분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수능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모의고사 중에서는 6월, 9월만큼 3월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6월 달은 조금 중요해요. 왜? 재우생과 첫 결전이기 때문에. 근데 6월 모의고사 유지만 해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재우생과 첫 결전은 학생이 그 고3 학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큰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희망을 제가 주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그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의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들 어머니 말씀만 들으면 아는 강사들 뭐 현 무슨 선생님들 있죠. 그리고 이제 S 학원 그리고 뭐 D 학원 이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이 업체에다가 저는 다 문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잠수를 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학원계가 아주 큰일 납니다. 근데 이렇게 퀄리티 높고 좋은 문제들을 갖다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고요. 네, 이 컨텐츠는 제가 퀄리티는 당연히 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이 수능에 맞게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한다라고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컨텐츠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하나 견본을 가져왔어요. 시험지처럼 인쇄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마다 나가는 모의고사인데 아예 완전히 새로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고퀄리티의 문제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2월 달부터 계속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6월 달까지 계속 진행을 될 겁니다. 자, 이 주간 모의고사를 완전히 새로 제작해서 하는 학원은 아예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아마 이제 그 S 학원도 3월 달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거의 최초로 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상태로 매주 연습을 시킬 거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얘를 수업 시간에 안 다루는 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 반이 특이하게도 난이도별로 이제 분포가 됐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걸 진행하진 않는 대신 영상으로 찍어서 이걸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실력이 조금 올랐을 때 이 영상을 참고해서 봐라. 버리지 말고 라고 저는 말을 해요. 애들한테. 그래서 주간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 무제라고 해서 솔직히 무제라는 거는 그 진짜 언타이틀드 제목이 없다거든요. 월간지를 월간 신기현이라고 할까라고 하다가 너무 월간 무슨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강사도 아닌데 월간 신기현 하면 뭔가 좀 그렇지 않을까.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냥 월간 무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공통 각 과목마다 150문제씩, 그 다음 선택 과목 100문제씩이 수록되어 있는 문제고, 그 다음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그 다음에 사관학교, 경찰대, 그리고 그동안 EBS 기출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제작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에 맞게끔 배열을 해서 총 150, 150, 100, 100 이런 문제로 매달 나오는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숙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 매달 나오니까 4분의 1 해봐라. 그러면 선택 문제는 25문제씩 매주, 그 다음에 공통 문제는 매주 30문제 이상씩 풀어야겠네. 물론 공통은 수원 수트니까 약 70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 양은 연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애들한테. 무리하다면 뭐 알아서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절을 하라고 말을 하냐면요.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 굳이 눈으로 봐도 풀리는 문제들을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할 만한 문제들만 해라. 또 못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걸을 능력이 안 되니 제가 난이도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이 한 개인 게 제일 쉬운 거, 아이스크림 3개짜리가 가장 어려운 거. 그러면 3등급 밑에 학생들은 3개짜리는 아직 풀 실력이 안 되니 하나랑 2개짜리만 풀어라. 제가 말을 하고요. 도전한다면 3개짜리도 도전해봐라. 라고 해서 양을 조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곧 나올 책이거든요. 뭐가 떠오르세요? EVS. EVS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일 비싼 얘기가 하나 있죠. EBS입니다. 이게 EBS 변형이라고 쓰는 순간 일단은 그 국가에서 불법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Extraordinary, 그다음 Variation Series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변형 문제라는 거죠. 자, EBS가 수능이 반영된다는 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몇 년 됐어요. 그러면 그 EBS를 학생들이 다 풀어봤을 때 수능에서 딱 보고 변형이다. 이게 보일까요?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학생들이
문제를 변형했을 때 판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 선생님에 비해서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평가원이라는 게 EBS 문제를 그냥 갖다가 숫자 변형하고 이러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EBS 문제 퀄리티를 제가 감히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EBS 문제 퀄리티는 상당히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퀄리티의 문제를 갖다가 수능에 낸다? 이건 좀 아니죠. 그래서 평가원은 EBS를 변형하는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EBS에서 좀 참신한 표현들이 있거나 아니면 니네가 학생들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가 있다면 이걸 갖고 가서 아예 다른 문제로 모티브를 잡고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EBS 반영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를 다 푼다고 하더라도 EBS 반영되는 게 나왔다? 이거 한두 개도 캐치하기 힘들걸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EBS를 학생들에게 변형해서 풀리고 이렇지만 단순 숫자 변형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EBS 문제 연구원들한테 변형시킬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업체에서 아예 EBS 변형을 하되 평가원처럼 변형해봐 라고 말을 해놨어요. 이게 출제자들 눈이나 평가원 교수들 눈이나 그게 그거예요. 좋은 문제들은 다 똑같이 좋다고 느낄 거고요. 나쁜 문제들은 다 나쁘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한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변형을 해서 50문제씩 수원 50문제, 수투 50문제, 확통 50, 미적 50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수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적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실제로 작년에는 아쉽게도 한 문제 정도밖에 적중된 게 없었는데 재작년이 조금 대박이 나서 확통만 무려 3문제가 적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재작년에 대박 나는 확통 본 친구가 수능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확통 10분 컷 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물론 적중이 안 되더라도 연습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작은데 복습 테스트라고 돼 있죠. 네. 매주 복습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매주 하는 반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건 이따가 드릴게요. 복습 테스트도 역시 아무 기출이나 그냥 이제 시중에 떠드는 문제를 쓰는 게 아니라 고퀄리티로 항상 만듭니다. 이 복습 테스트를 본 학생이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선생님 이 문제가 되게 참신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참신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학생들도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문제를 보면 이게 좋지 않은 문제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신하다는 말이 나오려면 일단 문제 퀄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 그 참신성이 왜 중요하냐? 수능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모의고사랑은 다르게 기출로만으로 맞출 수 없는 신유형들이 나와요. 그 신유형이 바로 학생들이 봤을 때 참신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참신한 문제들을 주간 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보는 순간 엔젤을 한번 더 푸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수업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작년까지도 공통 한 반, 미적 한 반, 확통 한 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공통 심화와 공통 일반으로 나눴어요. 자, 공통 심화반은 여기 보면 1, 2등급에서 3등급 상위권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공통 일반반 이게 지금 하다 온 반이거든요. 3, 4등급 그리고 5등급 상위권까지 들을 수 있다. 이 밑에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 화요일반은 매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 테스트를 매주 시험 보는 반이 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반은 매주 시험 보진 않습니다. 왜? 금요일반은 학생들이 아직 개념 빵꾸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주 시험 볼 필요는 없고 개념 공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적용 연습들 기출 문제를 갖다가 더 탄탄히 한 다음에 한 단원이 끝날 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빈도는 화요일 반이 월등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요일 반 학생들이라고 개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상위권이라고 해도 개념 빵꾸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화요일 반도 개념을 나가긴 나가되 축약해서 그리고 필요한 포인트만 잡아줍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문제 복습 테스트 플러스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더 푸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금요일반 같은 경우는 개념 완성, 개념을 조금 섬세하게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는 이제 필요할 때, 즉 단원 끝날 때, 그리고 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요일반은.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이 미적 심화반이 가장 문제인데요. 제 모든 반 중에 인원이 가장 적은 반입니다. 그 이유는 1, 2등급이라고 써 있죠. 3등급 상위권도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상 1, 2등급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화요일도 1, 2등급 그리고 3등급 상위권이라고 적어놨는데 얘랑 뭐가 다를까요? 이 화요일반은 확통러들도 많아요. 근데 오직 미적이겠죠. 미적을 1, 2등급 그리고 3등급 상위권이 나온다.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3등급은 실수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목요일에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미적 심화반은 웬만하면 저는 1, 2등급 학생들만 들어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입 장벽이 조금 낮지는 않을 거예요. 목요일 반은. 그다음 일요일 반이 바로 미적 일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웬만해서는 일요일 미적 일반반을 가라라고 말을 하고, 이쪽도 역시 개념 완성에 위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다음에 이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프로더스 010 모의고사를 그럼 언제 강의를 하냐라고 했을 때 화요일 반과 이 목요일 반이 번갈아 가면서 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화요일 반에 요 4회를 봤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목요일 반에 5회를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프로더스 010 모의고사의 구성이 8문제 공통, 2문제가 선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적반에서 공통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면 이게 미적하는데 시간이 뺏길 테니까 2주에 한 번씩 보겠다. 대신에 나머지 한 주는 화요일 반에서 보겠다라고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보면 되지만 나머지 반 학생들에도 영상은 제공이 될 겁니다. 오직 이 시험지 해설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오후 반이 확통반이 되겠습니다. 확통반은 딱히 심화반과 일반반을 나누진 않았어요. 네, 확통반은 어쨌든 심화반이냐 일반반이냐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확통이 제대로 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뿐더러 확통을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수학을 워낙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확통반은 1시 반부터 5시 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진도가 한 바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한 번 돌렸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페이스를 도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개념을 정리를 할 겁니다. 확통 한 번만에 개념이 끝난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확통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개념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면 문제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얘 역시도 개념을 2번 정도는 돌리고 나서 기출로 문제를 탄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클리닉을 2번을 합니다. 사실상 이 학원에 살고 있는데 아까 화, 목, 그 다음에 금, 일 수업인데 수요일, 일요일 또 클리닉을 하죠. 네, 수요일 날 저녁 클리닉이 있고 일요일 저녁 클리닉이 있습니다. 2번 다 와도 되고요. 한 번만 와도 되는데 웬만해선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클리닉 때는 무엇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당연히 문제 질문해도 되고요. 하지만 저한테 어떤 개념이 조금 빵꾸가 있으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개념 설명도 해줍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참고로 이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제가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을 더 관리하기가 편하고요. 실제로 수요일, 일요일 모든 클리닉 다 오는 학생이 이번 3월 모의고사 때 굉장히 성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무려 목표가 3등급인 학생이었는데 1등급을 맞았더라고요. 네, 목표가 3등급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닉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제 수업에서 성공 요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 영상 수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갖다가 따로 보내주는 거고요. 복습 영상은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를 따라서 피드백도 개인별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컨텐츠랑 관리, 그다음 추가로 멘토링도 제가 이제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수능을 남들보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이제는 또 볼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수능을 경험이 있고요. 또 대학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제가 지금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그 전에 수학과 그리고 공대 모두 다 경험을 했고요. 학교를 좀 여러 번 옮겨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떤 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말해줄 수 있고요. 이 학생들이 목표가 없다면 제가 상담을 해서 목표를 갖다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멘토링이 가능한 선생은 저밖에 없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해 와주시나 정말 감사하고요. 자꾸 끝내라고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